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BA2부터 GA43 영역에서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또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닌 행에 대해서 입력일자부터 작업사항열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IA2부터 IA3 영역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 커서를 I열에 갖다 놓고 조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공백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명령은 isBlank 명령이 있죠. 간단하니까 직접 적겠습니다. isBlank 탭 누르고 작업사항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항상식은 이 첫 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였죠. 이렇게 isBlank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공백일 때는 true를 출력하고 공백이 아닐 때는 false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백이 아니면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공백이 아니란 말은 이 값이 는 false라면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는 no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이런 함수가 나와 있으면 한 번은 꼭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뭐가 아니다 라는 곳에 not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쪽에다가 not을 걸고 맨 끝에 not에 대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공백일 때 true가 나오고 이거에 not이 걸렸으니까 반대가 되어서 공백일 때는 false가 나오고 공백이 아닐 때에는 true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한 값이 는 true이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결과값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면 이렇게 는 true란 말을 적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설정이 되었고요. 컴마 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니다. 역시 작업사항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뭐뭐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같지 않다. 양쪽 부등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도서는 문자열이니까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두 개의 조건이 뭐뭐이면서 AND로 연결되기 때문에 맨 앞에다가 AND를 적고 AND에 대한 가로 열고 맨 끝으로 가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설정은 다 되었고요. 이렇게 true와 false로 나오는 값은 논리값이죠. 이런 논리값들은 필드명이 일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을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온 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되어야 될 필드의 순서가 이번 문제는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나오다 여기 조금 나오다 뭐 그렇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야 될 필드들을 잘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입력 일자하고 신청자 이름하고 복사해서 I의 7셀에 붙여넣고 서명하고 저자 복사해서 붙여넣고 마지막으로 작업사항도 붙여넣고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를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나와야 될 필드들을 범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료들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좀 너비를 늘려서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BA3부터 GA43 영역에서 다섯 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을 기울임꼴,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시오. 일단 이런 곳에 식을 만들어 놓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행 번호를 추출해야 다섯 번째 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행 번호를 구하는 명령은 row였습니다. 그래서 는 한 다음에 row 가로 열고 지금은 이제 B열을 지정하건 C열을 지정하건 뭐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냥 첫 번째에 있는 B열의 첫 번째 자료 B의 3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행 번호는 추출이 되었는데요. 문제에는 여기 있는 3행, 4행, 5행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행에 해당하는 이 자료가 1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해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프로시저 문제를 풀면서 많이 풀어봤습니다. 참조행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했었죠. 뭐였냐면 참조행의 자료가 1행부터 나오지 않고 3행부터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빼기 2를 하면 위치가 맞춰졌었잖아요. 지금도 1행과 2행 두 개의 행이 빠져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빼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행이 1행이 되면서 번호가 순서대로 매겨지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값에 대해서 5행, 10행, 15행 이런 곳에 서식을 적용해 줘야 되겠는데 결국 5의 배수를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배수를 구하는 공식도 앞서 1단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모드 함수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셀에 커서를 갖다 두고 맨 앞에다가 모드를 적고 모드에 대한 가로 열고 이렇게 구한 값이 수라는 거죠. 이거를 컴마 지금은 5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모드에 대한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의 배수를 만날 때마다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구한 값이 는 0이라면 이러면 5의 배수일 때만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은 다 만든 겁니다. 다시 첫 셀에 커서를 갖다 두고 아까 구했던 식은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B의 3부터 표의 맨 마지막까지 블럭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바의 홈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 수식을 넣어주면 되겠는데 는 한 다음에 해당 수식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평소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에는 행은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열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 B 앞에는 달러를 걸어줬었잖아요. 지금 문제도 그렇게 해도 되겠고 다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꼭 B열이 아니라 C열, D열을 조사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열에 대해서도 절대화를 걸지 않았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절대화를 걸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 설정은 되었고 서식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상황에 맞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작업 2번 시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3이면 1/3으로 나와라. 자, 다시 아까 들어갔던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하단의 가운데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바닥글 편집 가운데 구역에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일단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가 옆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1/1로 나왔는데 지금 1페이지밖에 없다 보니까 1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B의 2부터 D의 4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C2 탭으로 가서 인쇄 영역 B의 2부터 D의 42까지를 범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자, 이런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앞서 단계들에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반복할 행으로 가서 이 행을 지목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 한번 결과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인쇄.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인쇄가 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페이지가 1페이지밖에 없다 보니까 인쇄 제목이나 전체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명령을 그에 맞게 넣었다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표 1번의 성명과 표 2를 이용하여 부양 공제를 표시하시오. 성명이 표 2의 목록에 있으면 예로, 없으면 아니오로 표시. if, is error, 매치 함수를 사용해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성명이 이쪽 표에 이렇게 있으면 예가 나오고 없으면 아니오가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값의 위치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fx 매치 첫 번째는 찾는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lookup value 찾는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ookup array 찾을 범위는
성명의 범위가 되겠죠. 참조표에. 자, 이 범위는 채우기를 하더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니까 F4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매치 타입이 되겠는데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고 1이나 -1은 근사값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주어진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0번의 옵션을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일단 적용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0번을 주게 되면 일부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가인 같은 경우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있었기 때문에 2가 나왔고 주인철도 첫 번째 있었기 때문에 1이 나왔고 이렇게 되었지만 임윤아라는 자료는 없거든요. 없을 때는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요구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숫자 값이 나온 자료들은 얘가 나오도록 배정하고 오류 메시지가 나온 값들은 아니오가 나오도록 배정을 하면 되겠죠. 자, 오류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isError 함수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셀 포인트를 배치하고 Ctrl X, Fx, isError 함수로 들어갑니다. 제가 필기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isError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함수는 n/a 오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n/a가 오류 상태, 아니오가 되는 거고 나머지 숫자가 나온 값들이 얘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isError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지문적으로 봐도 isError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잘라내기 한 값을 여기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 값이 있는 부분은 true를 출력하고 오류 값이 없는 부분들은 false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 지문과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false가 나온 값들은 목록이 있는 거니까 얘가 나오도록 배정하고 true가 나온 값들은 목록이 없는 거니까 아니오가 나오도록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아까 구했던 isError를 Ctrl X 잘라내게 합니다. fx if 함수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참일 때, 세 번째는 거짓일 때입니다.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은 아까 잘라내기 한 값 Ctrl V를 하고요. 요 값이 false라면 false는 지금 오류가 아니라는 말이고 오류가 아니라는 것은 목록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라는 글자가 나오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라는 글자가 나와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true와 false는 논리값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김가희나 주인철 같은 자료는 목록에 있으니까 얘가 나왔고 임윤아는 아니오가 나온 점에서 잘 처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 부분의 풀이 방법을 약간 바꿀 수가 있죠. false가 아니라 true라면 그때 이제 아니오를 먼저 적어주고 false일 때 얘가 나오도록 배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논리값이 true라면 이라고 나올 때에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그냥 이 값 자체가 true와 false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와 아니오가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표 1번의 법인명과 표 3번을 이용하여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시오. 사업자 번호는 표 3번을 참조하여 구하고 사업자 번호의 5번째부터 두 자리 문자를 이와 같은 기호로 바꾸어서 표시하시오. 단 오류 발생 시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if error replace vlookup 함수를 사용해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명을 가지고 가서 이 참조표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자 번호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수직 방향으로 찾아보는 함수는 vlookup 함수였습니다.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fx vlookup 첫 번째는 찾는 값, 두 번째는 참조 영역, 세 번째는 열 번호, 네 번째는 범위 인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는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표의 범위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hlookup이나 vlookup 같은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드명은 블럭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값은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니까 F4번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가 되겠는데 이게 1열, 2열이죠. 지금 나와야 되는 값은 2열이니까 숫자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ange lookup 범위 인정 여부가 되겠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true나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랑의원, 상공카드 같은 글자들은 이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다, 펄스를 적던지 아니면 숫자 0번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면 법인명에 맞는 사업자 번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값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보면 상황에 맞게 첨조도 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요 가운데 4, 5 빼기 다음에 나오는 요 두 글자를 갖다가 이와 같은 특수문자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replace 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금방 구했던 vlookup의 값은 Ctrl X 잘라내기를 합니다. fx replace, 이 함수는 문자열의 일부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시작 위치, 세 번째는 개수, 네 번째는 바꿀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vlookup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바꿀 거냐, 뭐 그런 말이 되는데, 요 4, 5라는 값은 다섯 번째 있죠. 왜냐면 1, 2, 3 빼기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4가 지금 다섯 번째에 붙어 있고, 다섯 번째부터 두 개의 글자를 이와 같은 기호로 바꿔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5부터 두 개의 글자를 이런 특수문자로 바꿔라.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탭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와 채워진 동그라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에 맞게 기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n/a 오류가 나오는 값에 대해서는 빈칸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첫 번째 셀에 커서를 갖다 두고 아까 구했던 식을 잘라내기 한 다음 fx if error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이 함수는 식에 오류가 있다면 지정된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식, 두 번째는 오류 시에 나올 값입니다. 첫 번째 식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값이 되겠습니다. Ctrl V 하면 되겠고, 오류 시에는 빈칸이 나와라, 즉 큰 따옴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 맞게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표 1번의 소득공제 내용, 금액을 이용하여 소득공제별,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표 4번의 N14부터 P16 영역에 계산하시오. 합계는 1000원 단위로 표시. if, sum,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소득공제별,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 내용이 되겠죠. 소득공제 내용별 금액의 합이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문에 if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는 컴마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는 한 다음에 합을 구하는 함수 sum을 먼저 적고 sum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if 한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건이 두 개죠. 어떤 조건을 먼저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쪽의 조건을 먼저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1번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소득공제의 범위를 블럭 설정합니다. 여기는 소득공제의 전체의 범위니까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시켜줍니다. 이 값과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결과표에 이 소득공제 첫 번째 값인데 지금 잘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데 눌러주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 방향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비교 값에 대해서도 일부 절대화를 해야 되죠. 이 참조표에 나와 있는 소득공제 값은 아래로는 내려가야 됩니다. 즉 14라는 값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M열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M이라는 값은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M 앞에만 달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1번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조건과 조건을 AND로 연결해 줘야 되니까 별표를 적습니다. 조건 2번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공제 내용이었죠. 원본표의 범위를 블럭 설정하고 F4번 눌러서 절대화를 시킵니다. 이 값과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이 참조표에 나와 있는 일반 사용분 얘를 체크해 줘야 되겠는데 이 값도 옆으로는 이동을 해야 되겠지만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해서 13 행 주소 앞에만 달러를 걸어서 행은 고정하고 열은 상황에 맞게 이동하도록 배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조건 2번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컴마로 구분하고 그런 다음 계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는데 금액의 합을 구하는 거죠. 해서 금액을 블럭 설정하면 되겠고 역시 금액 전체의 범위니까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sum에 대한 가로도 닫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일단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첨조가 맞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지금 상황에 맞게 첨조들이 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잘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ESC 누르고 그 다음에 1000원 단위로 표시를 해라, 즉 나누기 1000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보니까 0일 때는 그냥 0이 나와라 라는 언급도 있다는 점에서 서식을 잘 제어해 줘야 되겠습니다. 서식을 주는 함수,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아까 구했던 식을 컨트롤 X, fx 텍스트 함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값,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value 값은 아까 구했던 식을 붙여넣기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 되겠는데 보니까 컴마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해서 세 자릿수마다 컴마가 나와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00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맨 끝에다가 컴마를 하나 넣으면 나누기 1000이 되고 컴마를 2개 넣으면 나누기 100만이 된다. 이런 점들은 앞서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000원 단위로 표시를 해라, 즉 나누기 1000을 해라, 그런 말이었으니까 컴마를 하나만 나오도록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값이 0일 때 0이 나오게 해야 되는 부분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샵과 0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해서 맨 마지막 부분을 샵 대신 0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함수는 배열 수식 함수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식 내에 이미 배열 수식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결과를 산출해 줘야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처리가 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맨 마지막 이 0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0,000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값들이 0이 아니라 0,000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샵, 샵샵 0, 의 형식을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표 1번에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표 5의 영역에 계산하시오. if, large, small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선 관계 부분이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이냐, 이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는 max하고 min 함수이지만 large와 small 함수를 이용해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죠. large와 small의 번호값으로 각각 1등을 넣어버리게 되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문제도 지문에 if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컴마로 구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문제는 조건이 또 2개거든요. 그리고 그 2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과 조건 사이는 별표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요. 는 한 다음에 large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rge에 대한 가로 열고 if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그 다음 조건 1번에 대한 가로를 열겠습니다. 관계를 먼저 비교해도 되고 소득공제를 먼저 비교해도 되는데요. 저는 관계를 먼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체의 범위를 블럭 설정하고 F4번 절대화를 합니다. 이 값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결과표에 관계 첫 번째 값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 방향으로만 하기 때문에 따로 비교값에 대해서 절대화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1번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조건과 조건을 AND로 연결하기 위해서 별표를 넣고 조건 2번에 대한 가로를 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블럭 설정을 하고 F4번을 누르겠습니다. 이 값과 고정된 문자열입니다.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일반 의료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 2번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컴마로 조건과 계산 범위 사이를 구분합니다. 이 문제도 금액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범위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액 전체의 범위니까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컴마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컴마는 large 함수의 문법상 사용하는 컴마죠. large 함수는 값, 컴마,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번호에 1등을 넣어줘야 최대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일단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상황에 맞게 참조들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입니다 해서 금방 구했던 요 식을 복사해 갔고요. 빼기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두 번째는 라지 대신 스몰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문법이 라지와 스몰은 같고 또한 조건도 같다 보니까 이 부분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스몰을 이용할 때도 1등을 넣어줘야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의료비 보조를 작성하여 표 1번의 의료비 보조를 표시하시오. 자, Alt F11 메뉴바의 삽입 모듈을 눌러서 모듈을 만들고요. 형태를 입력합니다. fn 의료비 보조는 관계의 소득공제, 금액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준다. 이미 형틀에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금액의 80%를 아니면 금액의 50%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표시. if와 else문을 사용해라. 자, if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if 한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인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소득공제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값이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then 그렇다면 관계 조건을 한 번 더 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if를 또 적고 관계가 본인 또는 이제 오와니까요. 오와 관계가 자, 관계가 처라면 then 그렇다면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의 80%가 나와라.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80%를 인식하지 못하죠. 환산값인 0.8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금액의 50%다. 즉 else 한 다음에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의 0.5를 곱해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d if로 빠져나가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이 이 and if는 바로 이 하위 if에 대한 and i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큰 if에 대해서 이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0이 나오게 해라. else 한 다음에 fn 의료비 보조는 0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이 else는 요 if문에 대한 else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else문은 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의 용도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and if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and if는 이쪽에 대한 and if가 되겠습니다. 식을 가동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점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떤 값이 뭐라면 어떤 값이 뭐라면 어떤 값이 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값이 뭐라면 이렇게 한 번은 하지만 그 후에는 비교 개체를 적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을 닫고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fx 사용자 정의 fn 의료비 보조 관계의 첫 번째 값 소득공제의 첫 번째 값 금액의 첫 번째 값을 각각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1번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늘상 하던 것처럼 외부 데이터로 사용될 파일을 복사해서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붙여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자료가 ACCDB 액세스 파일이니까 메뉴바의 데이터,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C 드라이브에 OA 폴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생활기상정보 파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상자료 테이블에서 기상부터 12월의 자료까지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필드들을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터 조건이나 정렬은 없습니다. 다음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마침 피벗 테이블 보고서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셀에서부터 자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인. 우선 보고서 필터는 없고요. 행 쪽에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 쪽에는 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데이터에는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의 합계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계산 필드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12월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로 계산되는 겨울 기상 계산 필드와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5월로 계산되는 봄 기상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오. 피벗 테이블 분석, 계산 필드로 들어갑니다. 필드명은 겨울 기상, 계산되어야 될 수식은 12월, 더블 클릭을 하면서 풀면 됩니다.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 이러면 하나가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봄 기상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봄 기상, 이 부분은 다 지우겠습니다.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5월이다. 추가.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의 합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자료들이 지금 열방향에 맞춰 나온 게 아니라 행방향 쪽으로 맞춰서 나와지고 있거든요. 필드 목록을 표시하고 시그마 기호를 행 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행의 총 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요약 및 필터로 가서 행의 총 합계는 해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의 총 합계는 표시되지 않고 열의 총 합계들만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을 설정하시오. 디자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15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으로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 열을 설정하시오. 행 머리글, 열 머리글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고 줄무늬 열만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트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DS3부터 ES35 영역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자, 일단 문제에서 말한 DS3부터 ES35까지를 블럭 설정을 합니다. 메뉴바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갑니다. 설정의 제한 대상을 날짜로 지정을 하고요. 시작 날짜는 2020년 03월 1일, 그 다음에 끝 날짜는 2020년 0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DS3부터 ES35 영역에 셀을 클릭한 경우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역시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일단 설명 메시지부터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입력 날짜 범위, 설명 메시지는 3월에서 4월이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로 가서 나와야 될 모양은 이 X자 모양 중지가 맞습니다. 역시 제목과 메시지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날짜 확인은 띄어쓰기가 없고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간중간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 있습니다. 확인. 커서를 갖다 놓으면 설명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다가 임의의 날짜 1월 1일이다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류 메시지가 그에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개화일이 2020년 3월 1일 이전 또는 2020년 4월 30 이후인 경우에 데이터 행만을 표시되도록 날짜 필터를 설정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필터는 자동 필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셀 포인터를 표 안에 두고 메뉴바의 데이터 필터, 즉 자동 필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되겠고 개화일에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날짜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 자, 지문에 나온 대로 이전 2020년 3월 1일 그리고 또는이니까 또는을 체크하고 4월 30일 이후니까 이후를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에 맞는 자료들만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입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범례 항목 계열의 계열 이름을 수정하시오. 일단 그림을 보니까 범례가 1, 2, 3, 4로 나오는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보여지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일단 범례 항목이 1, 2, 3, 4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가로 항목 축을 보니까 2013, 15, 17,
19년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1번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 계열 이름에다가 서울, 부산, 대구를 지정하면 되는 건데 이 계열 값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2013, 2015, 2017 뭐 이런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여기 이쪽에 잘 보입니다. 4.8, 4.7, 4.6 그러면 2013이 4.8, 2015가 4.7 그리고 2017이 4.6인 점에서 지금 첫 번째 1번이 서울의 자료를 가리키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서울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중에는 제가 여기다 직접 서울이라고 적는 유형도 있는데 법내 제목과 일치할 만한 항목이 없을 때 그랬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일치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셀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을 또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자료를 보니까 4.7, 4.6, 4.9가 나왔어요. 그런 형태로 자료가 나온 것은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대전의 자료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또 누르겠습니다. 5.7, 5, 4.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대구의 자료죠. 해서 대구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 4번은 부산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지정한 순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순서 보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그게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와 매칭을 하면서 이름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제목을 추가하고 BA 셀과 연동하고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 줄에다가 는 한 다음에 BA 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3으로 지정해라. 이거는 차트 제목을 13으로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차트 영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13으로 지정해야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지정합니다. 13 엔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영역 안에 있는 글자들의 크기가 13포인트로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에 미세 효과 회색 강조 3번의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안쪽에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요. 메뉴바의 서식 도형 스타일로 가서 미세 효과 회색 강조 3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세로 갑축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6으로 설정하고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최소값은 4, 그 다음에 최대값은 6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눈금선 지금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 말고 기본 주 세로 눈금선도 추가해서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채우기 및 선의 테두리 맨 아래로 내려가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효과로 가서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2번 시트입니다.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시오. F의 7부터 F의 39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자, 빈 공간에 커서를 갖다 두고요. 메뉴바의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확인. F의 7부터 F의 39를 블럭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지문을 보니까 양수일 때는 이런 서식, 음수일 때는 이런 서식, 0일 때는 이런 서식을 적용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주지 말고 양수일 때의 서식, 음수일 때의 서식, 0일 때의 서식, 문자일 때의 서식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수일 때는 파랑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 말은 0.0의 서식을 사용해라. 그런 얘기죠. 샵을 사용하면 이 값이 없을 때 소수점 이하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지금은 0의 서식을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일 때의 처리는 되었습니다.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 음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역시 기호 없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여기서 기호 없이라는 말은 여기다 이렇게 빼기를 넣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수까지는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0일 때이잖아요.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기호가 나와라.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동그라미 기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특수문자도 문자니까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자 열일 때가 있는데 문제는 문자일 때 어떻게 해라 라는 말도 없고 또한 원본 자료 중에도 문자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일 때까지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그에 맞게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단 개발도구 기록 중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의 B의 2부터 C의 3 영역에 생성한 후 그러니까 이런 곳에 단추를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첫 번째에 있는 단추 Alt키를 누르고 B의 2부터 C의 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서식 적용 매크로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서식 적용 그 다음에 빈 공간 눌러서 완성해야 됩니다.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미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F의 7부터 F의 39 영역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자, 역시 빈 공간에 커서를 갖다 두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F의 7부터 F의 39를 블럭 설정하고요.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숫자 자료로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 기록 중지 단추를 동일 시트의 2의 2부터 F의 3 영역에 생성한 후 그러니까 이런 곳에 단추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삽입 단추 Alt키를 누르고 서식 해제 매크로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서식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식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고 해제를 누르면 해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뭐 어떻게 제출하건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뭔가를 적용해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시킨 상태에서 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거는 매크로를 기록할 때 답이 나올 곳이 아닌 빈 공간에 놓고 기록을 시작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3번입니다.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 성적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되는 프로세서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수행되어야 할 일은 이 폼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 등록 화면.co 명령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버튼을 눌러봤더니 일단 폼이 잘 나오고 있고요. 폼이 초기화, 즉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수강자에는 5의 6부터 P의 17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일단 문제에서 말한 CMB 수강자는 여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5의 6부터 P의 17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 데이터가 목록으로 나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Alt F11 이 작업은 폼이 초기화 되었을 때 가동되어야 되니까 폼을 더블 클릭하고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룹은 지워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되지만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명령을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이번 문제도 셀에서 값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 소스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B 수강자의 로우 소스 값을 5의 6부터 P의 17에서 가져와라 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목록을 눌러봤더니 이와 같이 목록값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 등록 화면 폼에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니까 등록 버튼을 누르면 값들이 나오게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Alt F11. 자, 지금부터의 작업은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가동되어야 되니까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입력행의 위치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행은 range, 이 표의 첫 번째 셀은 B의 5셀이죠. 그래서 B의 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loss, count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자료는 8행에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 이미 자료가 입력된 행들의 개수는 4행, 5행, 6행, 7행까지가 되겠죠. 이 개체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해서 8행에 입력되어야 되는데 이미 4행은 입력됐으니까 플러스 4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체들의 이름이 문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폼으로 가서 개체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아까 확인하긴 했죠. F4번 눌러보니까 CMB 수강자가 되겠고, 결석은 TXT 결석, TXT 지갑, TXT 과제, 그 다음에 TXT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등록 버튼으로 들어가서 이어서 제작하겠습니다. 학번하고 성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결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셀스, 입력행 컴마, 결석이 D열이니까 4열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값은 txt 결석에서 가져와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5열, 즉 2열의 값은 txt 지각에서 가져와라 라고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앞부분에 있는 학번과 성명을 좀 처리해 보겠는데요. 얘네들은 콤보 상자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값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위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참조행이란 변수를 선언하곤 했었죠. 그래서 참조행은 이 개체 이름 CMB 수강자의 리스트 인덱스에서 가져와라. 지금은 이 목록 자체에서 가져오는 거죠. 어떤 셀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입력행 컴마 2열의 값은 CMB 수강자.list 리스트, 그 다음에 행 번호와 열 번호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행 번호는 아까 준비를 해놨죠. 참조행 변수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 열 번호는 0번지부터 시작하니까 0열, 1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학번을 가져와야 되니까 0열의 값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세 번째 열, 성명은 목록 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열, 1열이니까 1열의 값을 가져와라 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참조행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여기 참조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될 곳에 직접 CMB 수강자.list 인덱스를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각까지는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석은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입력행 컴마 여섯 번째 열, 즉 F열이 되겠습니다. 값은 문제 나온 대로 적어가면 됩니다. 20 빼기 결석이 되겠는데, 결석은 txt 결석이었죠. 곱하기 더하기 텍스트 지각 곱하기 1이다. 문제에 나온 대로 식을 적어가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입력 상자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때는 vel 명령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value 속성을 걸어줘야만 계산이 온전하게 된다 라고 1단계에서부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는 vel 함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value 속성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작을 하면 되겠고, 역시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값에 대해서도 그냥 .value를 넣어도 상관은 없죠. 다만 강의에선 이 부분을 일관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값을 그냥 넘기기만 할 때에는 따로 .value를 적지는 않고 바로 아래 나온 것처럼 이런 입력 상자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될 때는 value 속성을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입력행 컴마 7열, 즉 지열의 값은 텍스트 과제에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입력행 컴마 8열, 즉 H열의 값은 텍스트 평가에서 가져와라 라고 이어서 적어주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해라. if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한 다음에 출석은 앞서 이 부분이 출석 값이었거든요.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이 값이 12보다 작다면 작다 12 그렇다면 입력행 컴마 9열의 값은 출석 미달이라는 글자가 나와라.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는 12 이상일 때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and if로 빠져나가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출석 미달이라는 글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이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식은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을 닫고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자는 임의대로 선택하고요.
결석은 여기 유지연이 나온 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4, 지각은 1, 과제는 11, 그 다음 평가는 40 넣었더니 그에 맞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다만 정렬 상태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었던 데이터는 반드시 델리트 키로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시스템에 현재 시간과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함께 표시해라. Alt F11. 자,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업이 가동되어야 되니까 CMD 종료에 클릭 프로시저 그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확인 단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 한 다음에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명령 타임 명령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 앰퍼샌드 한 다음에 나머지 문자열을 기록합니다. 평가를 종료합니다. 점까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타임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메시지는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VB OK only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하고 캡션 제목은 등록 종료. 그런 다음 맨 마지막은 폼을 종료하는 명령 언로드 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명령에서 이 VB OK only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컴마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창을 닫고 종료 버튼을 눌렀더니 이와 같이 메시지 상자가 잘 나오고 있고 폼도 잘 종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모든 풀이가 다 되었습니다. 시험장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